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의 유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질이 뭐냐? 생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것, 이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죠. 그래서 유전형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질, 이건 환경에 의해서 획득되는 형질이죠. 그걸 우리가 획득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전형질에 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람의 유전형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눈꺼풀, 보조개, 귓불 모양, 혀말기, 이마선, 엄지젓가락 젖혀짐, 혈액형, 눈색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고요. 눈꺼풀이나 보조개 같은 이런 형질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게 쌍꺼풀과 외꺼풀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죠. 한 사람에게 보조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귓불 모양이 분리형이면서 동시에 부착형일 수는 없죠.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형질,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이다. 그래서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이 대립형질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원인이 되고 그 결과 표현되는 형질을 우리가 대립형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형질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대립 유전자는 상념색체에 있는 경우는 아빠에게서 하나, 엄마한테 하나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립 유전자를 말로 나타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로 그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구성, 조합을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이 유전자형의 결과로 표현되는 형질, 그렇죠? 나타나는 대립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스몰 a,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쌍을 이루니까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인 사람도 있고, 스몰 a, 스몰 a인 사람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유전자형이 나타나게 될 텐데, 라지 A, 라지 A인 사람은 당연히 쌍꺼풀이 되고, 스몰 a, 스몰 a인 사람은 당연히 외꺼풀이 되겠죠. 근데 라지 A, 스몰 a인 사람, 이 사람은 쌍꺼풀 유전자와 외꺼풀 유전자를 모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표현될 수는 없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표현되는 형질을 뭐라고 합니까? 우성이라고 하고,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가 표현되느냐? 그렇죠? 쌍꺼풀로 표현된다고. 그러니까 쌍꺼풀이 우성, 외꺼풀이 열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멘델의 법칙의 제1법칙, 우열의 법칙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럼 생식세포 분열할 때 부모가 가진 두 개의 유전자, 한 쌍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 있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니까.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대립 유전자 쌍도 분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자난자가 수정할 때 다시 쌍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A인 아버지와 스몰 a, 스몰 a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면 아버지한테는 라지 A를 하나 받고 어머니한테는 스몰 a를 하나 받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인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라지 A, 라지 A니까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어머니는 스몰 a, 스몰 a니까 스몰 a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자식은 100% 라지 A, 스몰 a를 가진 자식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아빠도 라지 스몰, 이형 접합성이고 엄마도 라지 스몰, 이형 접합성이라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게 될까요? 이때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서 그 확률을 구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퍼넷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이거나 스몰 a를 가진 생식세포가 되겠죠. 어머니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라지 A를 가진 생식세포이거나 스몰 a를 가진 생식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두 종류, 엄마가 두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식의 조합은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조합을 사각형 안에다가 써보는 거지. 그래서 다를 보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인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셋은 우성이 되죠. 하나는 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 표현형의 분리가 3대1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 대 라지 A 스몰 a 대 스몰 a, 스몰 a가 1대 2대 1, 유전자형의 분리가 이렇게 1대 2대 1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유는 사람은 수명이 길고, 그렇죠?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태어나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보통 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유전 연구가 어렵죠. 그리고 인이교배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연구자가 궁금하다고 해서 아무나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 조사는 집안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질이 유전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가족 구성원의 성별, 혈연, 결혼관계, 특정 형질의 표현형 이런 것들을 간단한 도표로 나타낸 것이고 그게 요 아래쪽에 가계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기본적인 규칙이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부부관계는 가로선으로, 그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는 세로선으로 연결한다. 특정 형질이 있으면 색칠하고 그 특정 형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색칠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분석해서 형질의 우열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조사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조사는 집단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 쌍둥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형질 차이를 연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차이가 난다. 그거는 환경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유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 연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는 연구 방법이 많이 발달했죠. 기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해서 사람의 염색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유전자를 직접 분석해 보는 이런 직접 연구 방법도 사용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계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가계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던 표현형이 자녀에게 나타나면 좀 복잡한 말인데 이걸 3글자로 정리해 볼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렇죠?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던 게 자식에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러면 그 자식은 뭐가 된다? 열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열성 동형접합성일 수밖에 없죠. 열성은 동형접합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열성 동형접합인 자식의 열성 유전자는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 준 거야. 그래서 아빠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은 우성이죠. 그러니까 우성 이형 접합성이 되고 엄마도 자식에게 열성 유전자를 준 반면에 본인은 우성이죠. 그래서 우성 유전자 하나, 열성 유전자 하나 이렇게 이형 접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고 열성인 자녀는 열성 동형 접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분석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쌍꺼풀이니까 우성이죠. 그럼 라지 A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쌍꺼풀이니까 라지 A를 하나 갖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 다음에 자식은 모두 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라지 A,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열성이죠. 그치? 어머니가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를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하지만 쌍꺼풀이니까 우성이죠. 그러니까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부모 중에 열성이 있으면 자식은 우성 자식은 이형 접합성이 됩니다. 자식 중에 열성이 있어도 우성 부모는 이형 접합성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요령은 갑툭튀를 찾아라 가 되겠고요. 두 번째 요령은 부모나
자식 중에 열성이 있으면 그의 부모, 그렇죠? 이 열성의 부모나 열성의 자식, 이 사람들이 우성이라면 반드시 뭐여야 된다? 이형 접합성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계도 분석의 첫 번째 규칙. 이거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이 유전자가 상념색체에 있는 경우와 성념색체에 있는 경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상념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념색체는 남녀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염색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나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이론적으로 남녀에게서 같게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가계도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좀 전에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툭튀 보입니까? 그렇죠? 이 5번이 갑툭튀예요. 그렇죠? 부모는 분리형인데 자식이 부착형이죠. 이 9번도 갑툭튀예요. 6, 7번이 분리형인데 9번이 부착형이죠. 자, 상념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5번 뭐가 됩니까? 스몰 a, 스몰 a. 9번 스몰 a, 스몰 a. 3번 스몰 a, 스몰 a. 8번 스몰 a, 스몰 a입니다. 열성의 경우에는 동형 접합성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성 먼저 적어놓고 나머지를 찾는 게 요령이겠죠. 그리고 1번, 2번은 자식이 열성이니까 이형 접합성이겠죠. 4번 자식이 열성이니까 이형 접합성입니다. 7번 부모 중에 한 명이 열성이니까 이형 접합성이죠. 6번 자식이 열성이죠. 그러니까 이형 접합성입니다. 이렇게. 근데 10번은 부모가 모두 우성이죠. 그러니까 이 10번은 동형 접합성 우성일 수도 있고 이형 접합성 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동형 접합성 우성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4분의 1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는 3분의 1이 되고요. 이형 접합성일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이형 접합성인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 10번은 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성인 스몰 A, 스몰 A를 제외하고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지 A, 라지 A는 셋 중에 하나가 되고 라지 A, 스몰 A는 셋 중에 둘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는 상념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한 쌍으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인 건 맞는데 이때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깃불 모양의 경우에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였죠. 이걸 우리가 단일 대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 가지니까 대립관계가 복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전 현상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A 유전자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만들고 IB 유전자는 응집원 B를 만들고 스몰 I 유전자는 응집원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우열관계가 IA가 IB가 우열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i가 열성입니다. 자, 이 유전자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IA는 A로, IB는 B로, 스몰 i는 O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총 6가지가 나와요. AA, AO, BB, BO, AB, OO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가 O에 대해 우성이니까 AA와 AO는 전부 A형이 되고요. BB와 BO는 B가 우성이니까 B형이 됩니다. AB는 A와 B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AB형이 되고 O는 O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오게 되고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까?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열관계가 확실하다면 A, B, O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유전자형은 똑같이 6가지겠지만 표현형은 3가지만 나오게 되죠. 그치? 왜? A가 표현되거나 B가 표현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AB형이 못 되고 A형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인데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럼 표현형도 3가지가 되는 거고 대립유전자가 4가지인데 우열관계가 뚜렷하다. 그럼 표현형이 4가지가 되는 거겠죠.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몇 가지이고 유전자형이 몇 가지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
ABO식 혈액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상의 기호를 주고 복대림 유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대림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이네 집안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일단 O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모두 열성이니까 O가 갑툭튀가 되죠. 그래서 얘가 OO로 열성이 되고요. 이 OO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니까 아빠는 AO, 엄마는 BO가 되겠죠. AB형은 AB 하나밖에 없고요. 유전자형이. 수민이는 A형이 됐는데 이 A를 아빠한테 받았죠. 그럼 엄마한테 B 받으면 AB형이 돼버리니까 엄마한테는 O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민이는 AO의 A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민이의 혈액형 대림 유전자는 각각 누구에게 받은 거냐? 그러면 A는 누구한테? 아빠한테. O는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A는 아빠한테, B는 엄마한테. 이렇게 받은 게 되겠죠? 이렇게 유전자를 추적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염색체 유전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성염색체 유전은 어떻게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